안녕하세요, 삼가람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아까시 제목 버섯의 손질법과 차 끓이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줬으면 하셔서 야경버섯의 손질법, 보관법, 섭취하는 방법, 용기, 재탕의 순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관련 영상이나 조언 또는 충고는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손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경버섯의 손질법은 미관상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야경버섯에 함유된 유효 성분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손질의 목적입니다. 손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버섯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은 크게 균사체와 자실체로 나누어집니다. 균사체는 땅이나 숙주목의 균의 상태로 있고 자실체는 균류가 포자를 만드는 영양체로서 땅이나 숙주목 위에 자라는 이 버섯 전체를 말합니다. 이 자실체는 가설 기준으로 밑면과 그다음에 밑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밑면에 무수한 포자낭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포자낭은 버섯의 포자를 생산하는 포자 생식기관인데 이 포자에 야경버섯의 유효 성분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경공업부 식품질량검측중심센터와 상해의대가 공동 실시한 영지 버섯에서 영지 포자만 추출하여 효능을 밝히는 실험에서 항암제로 밝혀진 18종의 아미노산이 6.1% 함유되어 있다고 밝혀 포자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영지 포자만 추출한 시험에서 포자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사멸시킨다고 밝히고 포자만을 추출하여 약재로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야경버섯의 자실체 밑면의 포자낭 부분과 포자의 중요성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경버섯을 섭취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 버섯의 유효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야경버섯의 손질은 자실체를 가급적 온전하게 살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손질할 부분은 자실체의 밑면입니다. 숙주목의 거루터기 주변이나 지면 가까이서 발생하는 버섯 위에는 대부분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밑면에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이런 솔 같은 것을 이용하여 손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화된 부분이거나 오염이 심한 그런 부분은 이런 정전가위 등을 이용해서 제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급적 자실체가 최대한 덜 손상되도록 제거하면 됩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자실체의 밑면입니다. 밑면에는 포자의 생식기관과 포자가 있는 곳으로 야경버섯의 유효성분이 집중되어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고의 손질 방법은 포자낭의 손상을 막기 위해 손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 흙이나 먼지 같은 이물질이 묻어서 불가피하게 손질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이런 부드러운 붓으로 다른 부분이 손상되지 않게 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편상 버섯의 경우에는 이렇게 윗면은 숙주목에 붙어 있고 밑면은 모두 포자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의 경험상 밑면을 손질을 할 때는 이렇게 버섯의 옆면을 잡고 손질을 하시면 포자낭 부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손질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주목과 버섯이 붙어 있던 곳을 손질하면 됩니다. 야경버섯의 대부분은 나무를 숙주로 영양분을 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숙주목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 채짓이 숙주목의 껍질이나 목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큰 것은 이런 끌 같은 것으로 대충 정리를 한 다음에 자실제 가까이 남아 있는 부분은 이런 조각칼이나 칼 등으로 디테일하게 손질하면 됩니다.
그래도 제거되지 않은 그런 이물질이나 먼지가 남아 있다면 흐르는 물에 솔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밑면은 최대한 물에 닿지 않게 그 부분만 잠깐 빠르게 씻어 물기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질은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손질법은 모든 약용버섯의 손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질에 쓰이는 도구는 집에서 손질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도구를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질한 버섯의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질이 끝난 약용 버섯은 편으로 가급적 얇게 잘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습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편으로 자르는 이유는 완전 건조를 쉽게 할 수 있고 얇게 자르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거나 다릴 때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말리는 이유는 건조 과정에서 버섯의 유효 성분이 잘 응축되고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단 건조를 했는데도 시간이 경과하면 벌레가 쉽게 발생하는 영지버섯이나 운지버섯, 아까시 제목버섯 이런 버섯류는 소비기간이 약 6개월 이상이면 그 이후 분량은 일정 유효 성분의 소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약 2 내지 3분 정도 잠깐 쪄서 식힌 후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편으로 자른 버섯과 찐 버섯은 건조가 아주 빠르고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유리병 또는 이런 지퍼백에 넣어서 습기가 비교적 적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데 2, 3년 동안은 문제없이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손질해서 말린 약용버섯의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섯의 종류와 소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말린 것을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로 잘라 건강차로 마시는 경우에는 생수 약 1.8리터에 말린 것을 약 10에서 15g 정도를 약 70도의 온도에서 두세 시간 우려서 수시로 마시면 되고 약용으로 달여 먹는 경우에는 생수 약 2리터에 말린 것 약 20g을 넣어 센 불에서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처음 물의 반이 될 정도로 달여 하루 3번 정도를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 첫 번째 방법인 건강차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약용버섯의 다양한 유효 성분 중 베타글루칸 등의 여러 다당체들은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추출이 잘 안되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일정량이 소실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소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다당체 성분들은 인간 정상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고 항바이러스와 항균 작용을 하며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지질대사를 개선하여 체지방의 형성과 축적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몸에서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건강차의 개념으로 우려서 수시로 마시는 것이 체내 흡수율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거나 달인 물은 유리나 자기 재질의 병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고 마실 때는 가급적 약 70도 정도의 온도로 데워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체온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로 우리거나 달이는 용기와 마시는 용기, 그리고 우린 물을 보관하는 용기는 유리 제품이나 자기 제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인리스 등의 철 성분으로 된 제품은 철 성분 때문에 버섯의 다당체류가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품으로 차를 우리거나 달여보면 바닥에 녹이 쓴 것처럼 검붉게 침착되는데 이것은 철 성분과 다당체가 만나 소실된 흔적으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효능 높은 다당체류는 지나치게 높은 온도와 철 성분과는 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목적이나 같은 재료라도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용버섯 종류는 너댓 번, 나무 종류는 두세 번, 열매나 잎 그리고 뿌리 종류는 한두 번 재탕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약용버섯 중 상황버섯류는 너댓 번, 기타 약용버섯류는 두세 번 재탕하고 그 위에는 끓여 물 대용으로 마시거나 삼계탕이나 오리백숙에 함께 넣어 이용합니다. 사용한 버섯은
이런 용기에 담아서 제탕 횟수별 종류별로 잘 구분해서 그리고 잘 말린 후에 제탕의 재료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혹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문헌이나 자료를 찾아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경버섯은 자연이 우리 건강을 위해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산가랑이었습니다.